혹시 자기 집에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 분, 키우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애완동물 있는 애완동물. 네. 네.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숫자가 1,500만 명이 이게 나온 겁니다. 1,500만 명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29%입니다. 인구의. 그러면 4분의 1이 더 돼요. 사실은 25%의 4분의 1인데 훨씬 더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가장 많은 애완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강아지? 강아지 키우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강아지가 60%, 고양이가 6%, 그 다음이 새. 혹시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난 좀 다른 걸 키운다, 원숭이를 키운다, 있어요? 네, 거기 중간에 앉으신 자매님 어떤 걸 키우시나요? 어우, 도마뱀. 네, 도마뱀을 키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예뻐요? 이렇게 아침마다 뽀뽀해줘요? 도마뱀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다양한 걸 키워요. 요즘은 패트를 패밀리라고 MZ세대들은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나온 단어인데 펫팸이라고 그러죠. 패밀리의 팸, 펫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펫팸.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에다가 자기를 대고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제 언니예요, 제 오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자기보다 이렇게 촌수를 낮춰서 얘기하는 건 제가 봤습니다. 왜 개들을 키울까 했더니만요, 개가 평균적으로 개가 2살에서 2살 반의 지능이 있답니다. 2살에서 2살 반. 상위 20%의 개들은 250개의 단어를 기억을 한답니다. 그리고 3, 4세의 나이에 해당한답니다. 아이. 그럼 어떻게 그 실험을 했냐면 공 갖고 와. 그리고 걔가 공을 갖고 오는 거야. 가서 신발 갖고 와. 신발을 갖고 오는 거야. 안경 갖고 와. 안경을 갖고 오는데 아주 개 중에 아주 특별한 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옆집에서 키우는 건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는 키우지는 못했는데 그 개는 보더콜리인가? 약간 이렇게 털이 검정 흰색이죠? 이 개는 축축축 하는데 단어를 1022개를 기억을 한대. 저보다 나아. 1022개. 부채 갖고 와.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거기 쓴 거예요. 지능이 있느냐? 사실은 지능보단 감정과 느낌으로 안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개 사세요. 아니, 개 사세요가 아니라 개 팝니다 그랬나? 개 삽니다. 개 삽니다. 그러면 동네 개들이 어떻게 했나요? 오줌을 질질 싸면서 꼬리를 내리고 숨었습니다. 신기해요. 느낌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에게 위험이 느끼는 겁니다. 개 사세요? 개 삽니다. 해보셨어요, 저는? 개 삽니다. 개 삽니다. 그런데 개들이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근데 개들이 주인이 아프면 느끼는 거예요. 아프네? 그래서 주인이 표정이 안 좋고 아프면 개들이 같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환자들을 돌보고 개들이, 어른들이 힘들어하기 위해서 개들을
돌보게 합니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것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생적으로나 알레르기가 있든지 혹은 경제적 때문에 안 키울 수도 있죠. 그때 대신해서 뭐가 나왔냐면 로봇이 등장한 거예요. 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차라리 로봇이라도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굉장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수업하는데 대학 교수가 신입생이 처음 들어가서 긴장되어 있을 때 개를 끌고 가서 반려동물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반려동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일 겁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다 공감이 되는 거죠? 힘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다 동의가 되시죠? 네. 그럼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걸 매우 좋아했고, 저도 어린 시절 토끼, 다람쥐, 그 다음에 그 금개, 그 다음에 날개를 쫙 펴는 거, 별거 다 키웠습니다. 물고기 뭐 다 키웠어요. 물고기는 키우고 먹기도 했지만 또 네. 근데 너무너무 저는 반려동물을 좋아해요. 다람쥐는 한 마리가 되니까 한 마리가 도망가서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죽더라고요. 난 혼자 못 살겠다 하고 그냥 너무 슬펐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 반려동물을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이 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반려동물이 환경에 안 좋다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저는 매년마다 물 수질에 대한 걸로 환경 오염을 춘천의 상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기후, 먼지, 미세 플라스틱 매년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또 거기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환경주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금년에 가장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 반려동물이라는 걸 다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다루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주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이거를 또한 알 권리가 우리 회중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성서와 연결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반려동물의 이 문제점, 호주의 커팅 대학이라는, 전 잘 모르는 대학입니다만 나온 거에 보면 태평양 생물 거기 연구소란, 제가 정확한 이름을 대겠습니다. 태평양 보존 생물학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나온 수많은 학술지에 뭐가 나왔냐면 반려동물의 이것이 생태계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얘기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개의 이거는 질산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산소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 산소 대신 산소를 줄이고 암모니아를 발생을 한답니다. 개들이 지나가면서 쉬를 하고 나면 거기에 풀이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갖고는 안 죽어요. 개들의 특성상 수컷과 암컷이 틀려요.
개들이 오줌을 어디 가서 놓나요? 혹시 개 키워보신 분 없어요? 어디서 놓나요? 풀이나 나무. 풀이나 나무에다 놓아요. 맞아요. 풀이나 나무에다 놓는데 계속 똑같은 데다 놓나요? 다른 데다 놓나요? 암컷 키우세요? 암컷은 그렇게 합니다. 혹시 데리고 다니는 다른 장소로 다니는 사람들, 그거는 아마 수컷일 거예요.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근데 암컷은 눕는 데만 눕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눕다 보면 그 풀은 병이 들고 죽게 마련입니다. 이건 뭐 자연의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균들이, 이거 적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균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생충, 바이러스 등등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배변을 보면 변을 어디다 담죠? 담기는 뭘 담아? 그냥 꼭 비닐 위에 담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버려요? 어디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정화수에다 버리면, 그 뭐죠? 화장실에다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물에 닿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수질 오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변은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녹지가 않고 하수, 거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해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뭘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은 태워서 버립니다. 태우게 됩니다. 태우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이 문제가 심각한 수질로, 만약에 물에 닿는 데 가면 큰일 나는 게 수질이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는 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들의 변을 보는데 못 깔아주나요? 집에다가 있을 때 배변 패드를 깔아줍니다. 작은 개는 하루에 몇 장이 필요하냐면 2장이 필요할 겁니다. 큰 개는 10장이 필요할 겁니다. 1년에 사용하는 배변 패드는 99억 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400억 장을 쓰게 됩니다. 배변 패드는 뭘로 만드냐면 부직포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보편적 여러분 가정집에서 쓰는 게 이걸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이 배변 패드는 어떻게 이거를 이게 처치가 될까요? 이 배변 패드가 불에 태운다?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불에 태우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냥 놔둔다? 500년이 돼야 썩습니다. 500년이 돼야 썩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것이 썩으면, 그냥 놔뒀을 경우엔 뭘로 가냐면 물이 오염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물은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 뭘 망가뜨리냐면 먹이 사슬이 깨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서, 미세 플라스틱은 그거는 플랑크톤을 죽이고,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가장 이산화탄소를, 지구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이산화탄소를 몸에 품고 버티는 게 누구였냐면 고래였습니다. 지난해 설교 이미 했습니다. 이 고래가 죽게 됩니다. 된 거예요.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의 분뇨는 이것도 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2002년 아주 오래전에 미국
태평양 해안가에 갑자기 해달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죽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 다 열어봤어요. 연구를 했어요. 해달은 가장 해달에게 취약점이 되는 게 뭐였냐면, 저는 전문 용어 잘 모르는데 톡소플라스마라는 이 균인데, 톡소플라스마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양이의 분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톡소플라스마가 물에 다 말라서 가루가 된 것 같아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물에 타서 내려가서 모래와 만나면 응고가 된답니다. 그 응고된 것을 저 해달이 먹으면, 해달이 죽은 사체에서 톡소플라스마가 이게 65%가 이 이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분뇨는 어마어마한 또 치명적 이게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겁니다. 자, 해달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러면 해달이 죽은 거하고 뭔 그렇게 환경이, 고양이가 그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달이 죽으면 상식적인 일이죠. 해달은 뭘 먹냐면, 해달은 성게, 맛있는 건 다 먹어요. 멍게, 달팽이, 이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성게, 멍게, 달팽이들은 뭘 먹고 자라냐면 해초를 먹습니다. 근데 해달이 죽으면서 성게, 멍게, 달팽이를 잡아먹지 않았더니만 바닷가에 이것들이 너무 많이 생태계에 늘어난 겁니다. 이게 늘어나면서 수초를 어떻게 될까요? 다 잡아먹었어요. 수초가 사라집니다. 태평양 바닷가에 수초가 없어진 거예요. 수초가 없으면 뭐가 없어지나요? 플랑크톤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플랑크톤이 자라지 못하면 다음에 얘기했던 고래는 그걸 플랑크톤을 먹는데 거기서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의 이 동물들이 다 나쁜 것이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것들 많이 보면요, 가장 개하고 변이 똑같은 성분이,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는 게 동물 중에,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큰 거, 23m에서 25m를 자랑하는 흰색 수염 고래라는, 수염인가 지느러미인가, 그 고래가 여러분 23m에서 25m의 길이를 자랑한답니다. 이 고래가 150톤의 무게랍니다. 새끼가 나자마자 딱 보면 7m래요. 태어나면 7m. 이 고래가 개의 분묘하고 너무 비슷한데 150리터를 한 번 분뇨할 때 내어 뿜는답니다. 근데 저 분뇨는 바다 해양에 엄청난 영향을 준답니다. 바다의 생물을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강가에, 수로에 비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버는 나뭇가지를 보면 막 싸다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버가 강가에 저 하수 이런데 가지를 싸다 주면서 뭐가 되냐면, 뭐가 자라나요? 물고기가 살 수가 있게 됐답니다. 많은 동물들은 다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을 살리는 본능적 그러한 역할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오늘 전도서 지난주 8장을 받고 저는 전도서 오늘 9장을 보는데 환경주의라는 테마가 같이 맞물리게 됐습니다. 전도서 9장 안에서 이 환경주의를 어떻게 성서를 해석할까의 고민에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리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될지, 그 가운데 9장에서 한 구절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전혀 모르는 거야. 인간들은 뭘 모릅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물고기들이 지금 새들이, 개들이, 고양이들이 다 얽히고 얽힌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올무에 걸린 같이, 결국은 이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결국은 누구의 뭐가 됩니까? 인생들도 뭐가 옵니까?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언제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앙의 날이 오는데 인간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어려움이 뭘까요?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부터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산업이라는 게 혁명이 일어나는 때부터 아마 지구 온난화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산업은 인간에게 도움이 됩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은 온난화를 발생할 줄 인간은 보지를 못한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2023년 5월 3일 그날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유엔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의 대표들은 심각성을 갖고 뭐였냐면 지구온난화 문제였습니다. 그때 지구온도가 얼마가 됐냐면 1.48도가 되었습니다. 1.48도, 48도.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되면 지구온도가 1.5도가 될 것이다. 5년 후에, 그때가 2023년입니다. 5년 후에 1.5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5년이면 28년인가요? 27년인가 28년인가? 그래야지 되는데 금년 1월 달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를 긴장을 줬던 게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금년 1월에 몇 도가 됐냐면 1.75도인가? 79인가? 1.75인가?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구 온도가 엄청나게 75도입니다. 1.75도. 1.5도가 5년 후라고 봤는데 이미 1.75도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2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히말라야 산의 빙하가 다 녹는 거예요.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녹은 물이 뭘 만들어낼까요? 바다의 해수면을 올리겠죠. 바다의 물이 올라가면 뭐가, 육지가 잠깁니다. 1차적 잠기는 데가 어디일까요? 일본이 잠기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이 잠기게 됩니다. 물론 다 잠기는 건 아니지만 잠기면서 인구 5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2도가 되면 말입니다. 그 2도를 지구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도를 언제 이루어진다고 예측을 했냐면, 2도가 언제냐면, 여러분 한번 그때 여러분은 살지를 보세요. 2100년입니다. 100년.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요? 아이고, 잘 됐네. 나는 관계없어. 나는 살다가 가면 돼. 아닙니다. 다시 지구학자들은 변경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2도는 2100년이 아니라 새롭게 금년에 나왔습니다. 몇 도로 선포했냐면, 몇 년으로 선포했냐면 2048
2045년. 그러면 여러분 살아 계시나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2045년이 되면 지구 온도 2도가 되면 이 땅에 대야의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마치 새들만 피해를 보고 조리만 피해를 보고 동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전도서 전도자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 예측하셨는지 인간이 동물과 함께 사는 펫팸, 진정한 펫팸, 진정한 반려동물이 뭔지를, 어떻게 사는지를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인물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분은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순하게 봤는데, 하나님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그 시대에 앞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자였냐면 19절, 6장 19절, 혈육 있는 자는 부모와 자식대가 같이 사는 겁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동물도 혈육이 있는 겁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곳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 동물들입니다.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7장 2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반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려라는 한자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companion은 라틴어에서 온 대표적 단어입니다. com은 라틴어의 com은 함께, 영어에 com이 들어간 거가 다 라틴어에서 온 거죠. 함께라는 거. panion은 라틴어의 파니스라는 빵이라는 거에서 온 겁니다. 그럼 어떤 말일까요? 풀이를 하자면 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반려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지금 빵을 함께 나누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귀엽고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내가 주관이 돼서 갖고 오는 겁니다. 특정 계층이, 특정 종자가 과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겼고 이거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를 시키고 이게 들개가 되고 들고양이가 돼가지고 바깥에 가서 수질해서 마구마구 수많은 것들이, 원래는 생태적으로 바닷속에서 흰김, 고래도, 수염긴 고래도
너무 유익을 줬지만 이 한 종자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엄청난 환경의 오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되는데 특정 계층을 내가 선호하면서 이것들이 마구 늘어나면서 생태의 먹이사슬이 깨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할 땐 반드시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을 시켰냐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선택시켰는 줄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연의 창세 때부터 무엇이 몇 퍼센트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시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과잉, 취미생활, 욕심이 자칫 잘못하면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만약에 우리가 오늘은 주제를 반려동물로 한 거지, 반려동물은 교통량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건 훨씬 더 적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오늘 반려동물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면, 생태계적 관점으로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이 배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수질 쪽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 배변 패트나 배변 봉지를 그렇다고 빨리 부식될 수 망가지는 걸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너무 비싸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키우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유기시켜가지고 그것들이 자연의 수많은 멧돼지를 사라지게 잡아먹고 했던 또 이 질서가 깨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지켜가며 키워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로마서 8장을 자기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0면, 신약성경 250면 18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자기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찾는 게 싫어서 그렇게 안 찾으면 되겠습니까?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다 보세요. 성경 안 갖고 들어오셨나요? 다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 보세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도 안 본다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한다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오래전에도 드렸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생태계의 질서를 지키며 자연을 보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이 깨진 이 관계, 너무 한쪽이 너무 포화 상태로 많이 된 거를 어떻게 하면 자연을 관리하고 이걸 나갈 건지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반려동물만은 아닙니다. 교통량, 공장의 이 여러 가지 에너지, 우리가 마구 쓰레기를 버리는 것,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반려동물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자로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일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생태계, 파괴되는 생태계,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잘 관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들이 오기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지구 땅을 하나님 기뻐하는 땅으로, 지구 온난화는 내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절대 인간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유지는 버틸 수는 있다고 합니다. 더 오래 후손들에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